MJ가 소개했던 카발란이네 하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목요일날 저녁 8시 제가 맥켈란 그 앰버서더 맥켈리언으로서 첫 번째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마리끌레르 잡지 아시죠? 맥켈란 마리끌레르 그리고 저희 맥켈리언들 하고 해서 랜선 시음회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제 커뮤니티를 미리 보신 분들은 당첨이 되신 분들께 클래시커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그 키트가 구성이 알찹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신 분들과 마리끌레르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랜선 시음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제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오픈을 하겠습니다. 꼭 당첨이 되지 않으셨다, 뭐 키트를 받지 못하셨다 하는 분들도 제가 그날 좌표를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목요일 저녁 8시 함께 한잔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5종의 카발란,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걸 준비를 해봤어요. 뭐 기본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대만에서는 본래의 그 맛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우리 나름의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자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일단 첫 잔 카발란 클래식입니다. 병 모양이 아주 귀여워요. 뭐야, 그냥 네모난 병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이베이 101 타워 아시죠? 그 건물의 어떤 모티브를 가져와서 병을 이렇게 각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다른 병들은 다 둥근 병이 좀 익숙한 위스키 병 모양인데, 요거는 익숙하다 싶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그런 병 모양입니다. 도수는 40도, 그리고 이제 전통을 좀 따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디스틸러리 셀렉트하고 더불어서 조금 낮은 등급이에요. 도수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솔리스트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맛이 후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설명을 길게 드렸으니까 오늘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이 제법 괜찮아요. 근데 알코올 냄새가 확실히 좀 섞여 있습니다. 약간 보리차, 보리 향이 좀 나고, 그렇게 막 코를 찌르거나 당연히 그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적당한 그런 위스키의 향이 납니다. 빛깔도 그렇게 어둡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여멀겋다 이런 거 정도는 아니고 보통의 그냥 위스키의 빛깔입니다. 과연 싱겁나? 영 싱거운데요? 도대체 뭔 맛인지 모르겠네. 예전에 제가 시음회 때 한번 먹어보고, 물론 알고 먹었지만 너무 싱거운데? 향은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우면서 플로럴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입에 머금었을 때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심심한, 당연히 피니쉬도 좀 짧습니다. 지금 따랐던 클래식하고 디스틸러리 셀렉트는 도수도 둘 다 40도인데다가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이거는 이 클래식이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 회사에서 내놓는 가장 대중적인 라인, 조금 저렴하고 숙성 연수가 높지 않다거나, 이거 심지어 캐스크를 8, 9종류를 써요. 이거를 사실 카발란의 소개에서 보면 카발란 입문용으로 2개를 추천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입문을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레벨의 카발란을 드셔보시라. 사실 마트에서도 팝니다. 이마트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가끔 와인앤모어에서도 조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 심심해. 먹는 김은 적당히 괜찮은데, 네, 영 심심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다음 디스틸러리 셀렉트 DS라고 하는데, 버번, 쉐리 요정도 이제 좀 섞어서 썼습니다. 그런 정보를 자세히 주진 않아요. 사실 그들도 아는 거죠. 이게 오랜 숙성이 된 것도 아니고, 솔리스트처럼 자세하게 몇 년도 증류, 몇 년도 병입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 2가지는 칵테일이라든가 최소 하이볼의 기주 정도로 사용하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향은 오히려 클래식이 좀 더 향이 더 향긋한데, 얘는 그렇게 향이 강하진 않은데 약간의 단내음이 있고, 그렇지, 약간의 그 바닐라 향 많이 나진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카발란 어디서 사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날 제가 중문의 자랑, 중문 가야 살 수 있다 하는데, 사실 저는 요 솔리스트 쉐리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샀습니다. 원래 제주 중문에 라인업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 말씀해드렸던 대로 너무 들쭉날쭉해서 요즘에 안 들어와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지만 마시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2개는 보이면
저거 유튜브 MJ가 소개했던 카발란이네 하고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마트 가면 가끔 200ml를 뭐 한 3, 4만 원 정도에 파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맛이 팔레트도 굉장히 약하고 혀 안에 들어왔을 때 커피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잠깐 지나가고 피니쉬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지금 입안을 아무리 샅샅이 훑어봐도 술 맛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선수급입니다. 이 앞에 둘은 40도이기도 하고 뭐 캐스크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는 명확히 올로로소 쉐리 솔리스트 캐스크에다가 도수만 다른, 그러니까 물을 탔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모든 세상 거의 대부분의 위스키는 물을 탑니다. 몸만 빼고 캐스크 스트렝스만 빼고 말이죠. 도수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러니까 46도에 맞춰서 물을 탄 거죠. 이 솔리스트 쉐리를 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빛깔만으로 술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자 보세요. 둘이 다르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선수들. 그죠? 네. 이 정도는 돼야 카발란의 어떤 캐릭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향도 이제부터 슬슬 어떤 나름 쉐리에 살짝 꾸덕하면서 열대 과일의 그 말린 과일의 향이 나는데 자두나 푸른까지는 아니고 건포도의 그냥 그 좀 밍밍한 건포도 냄새? 건포도 사놓고 이제 그릇에 덜어놨는데 다음날 먹었을 때 느낌 정도? 향이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아요. 좋아요. 알코올이 너무 튀지도 않고 그냥 향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죠. 한 표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입문으로 추천.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솔리스트는 아니지만 주변에 소개를 할 때 술을 잘 드시지 못하는데 나 위스키 좋아해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 뭐 치사량이 3잔 2잔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의 주량은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음주는 책임있게. 그런 분들한테 사실 막 58도 뭐 56도 뭐 이런 거를 드리면 좀 약하신 분들은 어우 야 술 냄새 너무 세다, 술 맛이 너무 강하네, 나 취한다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나 술 취했을 때 거기에 비해서 맛도 충분히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묵직하면서 중후하고 젠틀한 그런 쉐리 말고 좀 영하고 캐주얼하면서 캐릭터가 좀 있는 그런 쉐리라면 요 올로로소 쉐리 딱 괜찮네요. 이게 카발란이지. 이거는 네 추천할 정도 됩니다. 네. 오히려 적당하다는 표현을 여기다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처음에 입술에 닿을 때 혀 끝에 들어올 때는 살짝이 바디감이 있고 그 뒤에 사실 입에 들어왔을 때 그 팔레트 그 묵직한 맛은 사실 없어요. 근데 피니쉬도 나쁘지 않고 목으로 넘겼을 때 이 비관과 목구멍을 채우는 그 적당하고 은근한 쉐리, 그러면서 약간의 그 탄닌의 그 쌉싸래함 그 맛 괜찮습니다. 약간 뭐랄까 카페 라떼 느낌? 이게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얘는 올로로소 쉐리 오크. 뭐 디자인도 다르고 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가격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요 정도는 추천. 구매할 때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라고 할 수 있죠. 이 솔리스트 친구들 쉐리와 포트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클래식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캐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뭐 캐스크들이 많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뭐 비노와리크도 있고 마데이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쉐리와 포트로 굉장히 양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뭐 유럽산 참나무로 만들고 하나는 스페인의 강자 쉐리 캐스크는, 그리고 포트 캐스크는 포르투를 뜻하죠. 포르투갈의 강자입니다. 둘 다 그런 주정 강화 와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각자 지역이 다르고 조금씩 이제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합니다. 품종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둘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얘가 형, 얘가 동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보시기에도 너무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맛도 당연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향도 굉장히 생각보다 튀지 않고, 요거는 7년 6개월 숙성된 캐스크에서 나온 거거든요. 채 8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걸 뭐 내놓을 수 있냐, 스카치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대만의 기후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의 복합체, 그거의 정수기 때문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 진해요. 진한 맛 너무 좋아요. 이 향도 은근하면서 코를 고양이가 양양 펀치죠. 그거 통통통 치면서 잽을 한 듯 뻥 날리듯이 그렇게 약간 리듬감 있게 통통통 치다가 잽, 약간 이런 게 코로 쭉 들어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향이에요. 또 침 고이네. 이건 진짜
강력한 건자두, 건망고, 왜 여러분 동남아 가시면 많이들 그런 과일들 사드시죠? 그러면서 좀 플로럴하고 좀 더 산뜻하고 계속 이 묵직한 향과 맛이 혀를 가득 채웁니다. 지난 시간에도 왜 제가 먹으면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도수가 강하거나 맛을 좀 더 봐야 될 때 그 입안에 굴리잖아요. 와인 드시는 분들 뭐 많이들 하시듯이 막 이렇게 추룹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드시기도 하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위스키를 마실 때 뭐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살에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입 안에 저는 여러 번 굴립니다. 그러면서 침이랑 섞어요. 그러면 약간 희석이 되면서도 입 안 곳곳으로 퍼집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즐거운 게 그 곳곳에 퍼져 있는 맛과 향기가 아직 입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피니쉬도 굉장히 괜찮고 약간의 꿀맛, 들어올 때 이미 나 꿀물이야 하면서 들어오면서 그 중간에서 팡 퍼지는 게 부드러우면서도 실키하고, 그렇지만 결코 그 스파이시가 지지 않게 계속 짜르르 하면서 때리는데, 제가 아까 라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라떼 느낌이라고. 요거는 카라멜 라떼 느낌입니다. 헤이즐넛 라떼라든가 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파워가 있는데 약간 힘을 숨긴 선수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가 입안에 들어와서 팡팡 터트리는, 역시 이거죠. 사실 카벨란 솔리스트의 진짜 이 매력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정확히 어떤 위스키와 비슷해, 뭐 글렌드로낙이나 뭐 다른 뭐 버번 비슷해라고 꼭 집을 순 없는데, 어디서도 지지 않는 딱 그 맛. 이 뒷맛 진짜 목구멍 넘어가는 딱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피니쉬 아름답습니다. 네, 입천장을 싹 코팅하면서 훑고 들어갑니다. 앞에 요 아이들은 먹었을 때 그래 카발라는 그런 맛이었지 라고 하기에는 파워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 두 솔리스트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위스키들과 막 비슷한 것 같은데 인식이 안 남느니 좀 더 우리가 원재료를 아끼지 않고 가격을 좀 더 받더라도 우리는 이런 위스키야 라고 캐릭터를 가져가는 게 더 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트 캐스크 갑니다. 쉐리하고 포트는 둘 다 단맛이 강조된 와인일 수도 있어요. 위스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정 강화 와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만드는 방법에서 딱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쉐리 같은 경우는 발효가 다 끝난 뒤에, 이 와인이 만들어진 뒤에 브랜디를 넣어서 주정 강화를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효모들이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맛이 덜한 드라이한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밌는 게, 한번 마셔볼게요. 이 달달한 이 향기는 둘 다 비슷합니다. 쉐리 같은 경우는 더 팡팡 터지는 향이 있는데, 얘는 더 눌러져 있는 향이 쭉 들어옵니다. 진득하게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껌 같은 그런 단맛이 있고요. 블루베리, 블랙베리, 그런 베리류의 그 약간 시고 쌉쌀한 단맛 있잖아요. 그게 확 들어오네. 진짜 이게 스파이스도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목으로 싹 넘어갈 때는 쫙 긁고 한번 갑니다. 한번 딱 긁고 가는데 그 뒤에 퍼지는 이 풍미가 말도 못하네요. 그래, 분명히 둘이 달달해 라고 하지만 그 단맛의 캐릭터가 너무나 다른 단맛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게 더 좋은 맛이고 이게 아니라, 약간 열대과일 쪽에 가깝다면 이거는 좀 더 추운 동네, 그런 블랙베리, 블루베리를 만드는 그 동네 단맛에 가까운, 약간 나무의 향이 이게 더 많이 나고요. 와, 둘 다 57.8도, 도수 굉장히 높죠. 근데도 전혀 뭐 알코올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요건 7년 4개월 숙성, 요건 7년 6개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캐릭터가 확연히 달라요.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해요. 뭐 가격이 늘 문제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문 면세점이 가장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그나마 저렴합니다. 심지어 2병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 제주도 가기도 힘든데 중문 면세까지 들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남대문을 간다거나 뭐 이런저런 마트를 가는데, 마트에는 디스틸러리 셀렉트나 이런 클래식이 가끔 있는 건 봤어요. 와인앤모어에도 가끔 있는데 가격이 저는 영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서울 강북 쪽, 강동 쪽 사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건대 쪽에 조양마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딱히 뭐 거기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원래 해외 식자재라든가 와인 뭐 이런 쪽으로 뭐 굉장히 비싼 막 샴페인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좀 특이한 동네 마트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굉장히 큰 그런 가게인데, 이 사장님이 요즘에 사람들이 위스키를 조금씩 더 사는 걸 보시고 위스키 라인업을 강화하셨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일본 위스키도 그 구하기 어렵다는 거,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발란도 뭐 20만원 중후반대 구매하실 수 있고, 이게 좋은 점이 하나가 또 지역 마트다 보니 대형 마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싸게 사시는 분들은 10%까지 싸게 사시던데, 뭐 5%뭐 이 정도까지 할인을 받아서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가격이 진짜 나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제주도 가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생각하면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뭐 이런 위스키를 한 번쯤 만드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증류소 생겼거든요. 일단 쓰리 소사이어티 화이팅 하시고요. 김창수 위스키의 김창수님도 뭐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저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정말 애주가로서 멋지다는 진짜 감사하다는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국산 위스키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살루트.